시작할게요. 자, 나를 미치게 하는 단 하나의 고민 해결 프로젝트 미쳤습니다. 그 고민 상담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솔직히 한 10년 동안 말로만 때우다가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떠드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저희들이 컴플레인도 많이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말로 때우는 것보다는 진짜로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다 접수를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직접 또 만나도 보고 입시왕에 동원 가능한 최고의 모든 전문가들을 다 총동원해서 진짜 아이가 변화하는 거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벌칙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벌금을 내 벌금. 벌금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대표님이 내야지. 강 대표는 100만 원. 돈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있지? 돈이 요즘 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올해 설이죠. 구정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했고 이제 사연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보냈어요. 너무 많은 거죠. 일정이 너무 촉박했어요. 네. 울산의 굉장히 유명한 일반고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갓 1학년을 지난 학생이고 성적은 어머님이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1학기 때는 전체적으로 내신이 한 2점대 초반, 2.3 정도 찍었고 잘하네요. 예, 수학은 뭐 내신 1등급도 찍고 이랬다가 2학기 때 뚝 떨어진 거예요. 3등급대로. 예, 몇 과목을 빼고는 뭐 4, 5등급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근데 그럼에도 영어랑 과학은 또 1등급이에요. 예.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1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국수형이 거의 다 이제 1을 많이 찍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뭐가 고민이냐? 애가 갑자기 체대를 간다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네. 겨울방학 때 원래 뭐 윈터스쿨 이런 것도 다 보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 좀 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번씩 오죠. 그러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미용도 얘기해보고 뭐 작곡, 하여튼 예체능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인가 봐요, 이거 지금. 예.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부터는 1월 말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답답해서 애가 체대는 가고 싶다고 말은 꺼내니까 이제 체대 입시 상담도 받아보고 아이는 계속 의욕은 없고 그럼 또 체대 입시 준비하려고 하면 실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또 어머님은 마음속이 복잡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학교에서도 많이 졸았다. 학원에서도 졸았다. 거의 뭐 지각 직전에 등교를 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을 때는 하여튼 특이사항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아이가 아예 무기력하게 처져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용돈 준다고 하니까 설거지는 좀 한다. 그렇지. 또 뭐 주식 투자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운동을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정도. 진로에 대한 뭐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이제 아이가 누워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연입니다. 네. 엄태혁 선생님 보시기에 얘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이 친구요.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매너리즘의 극한이다. 보통 현타가 한 번 와요.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때 나름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오히려 중학교 2학년 때쯤 왔어야 될 사춘기가 그때는 안 오고 2년 뒤에 왔을 때 이제 공부량이 확 많아지거든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성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가 막 올라간다고. 그럼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놔버리는 애들이 있어. 이 기대를 낮추고 싶은 거지,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나 성실하게 살다가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교 와서 막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느낌? 맞아. 주변에 온통 공부하는 애들밖에 없고 막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거든. 알겠습니다. 곧 가셔야 되는 이제 송문영 선생님. 예. 저는 목표가 너무 높아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목표가 높을 수 했을 때 자기는 적어도 서울대 뭐 연고대까지는 가야 되는 학생인데 지금 성적을 받고 나니 이제 가능성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의지는 사그라들면서 혹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막 검색해 보다가 막 체대 이런 걸 찾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뭔가 꼼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아이한테 어떤 가능성을 하나 탁 보여주면 뭔가 탁 치솟아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냥 성적표 자체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좋은 대학 가고 싶다. 많이.
철학을 공부하실 이세훈 선생님 의견을 주시죠.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엄청 잘했다고 하진 않았어요.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네. 잘 나왔었어. 네. 근데 고등학교 와서 그 정도 공부하고 1학기 시험 본 거야.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온 거죠 지금. 짐작입니다. 짐작.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겁이 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중학교 때랑 똑같이 했는데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몇 과목들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점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이 상황이 되니까 약간 도피를 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도피처를 다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치. 세대도 생각해보고 표가 막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고. 약간 이제 도피 심리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다. 예비 고1 겨울방학 때는 기숙 윈터를 갔잖아요. 근데 정확히 1년 만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핸드폰만 한다는 건 너무 극과 극의 지금 상황이어서. 그래요?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다 비슷한 의견인데 목표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좀 실망을 하고 좀 포기를 한 게 실망. 아닌가. 뭐 이런 좀 네네네. 있을 네. 것 같다. 체대를 찾은 게 아닌가. 뭐 저도 의견을 좀 보태면 일선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홀랜드 검사라고 예. 직업 적성 검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약간 아이들의 성향을 좀 보여주는 게 있거든. 제가 추정키로는 이 아이가 약간 실제형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 추천은 걔네 보통 정비사 이런 거 듭니다. 실용적이고 추상적이거나 막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되게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적이고 거. 그러니까 뭐 실망, 도피 이런 거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 저는 이제 웩슬러 기반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약간 들쭉날쭉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지능검사 결과가 되게 높을 수 있다고 저는 느끼게 돼요. 맞습니다. 1학기 때 수학이 1등급이고 지금 2학기 때까지 과학이 다 1등급이 나온 걸 보면 유동추론이 굉장히 높은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기본적인 이해도는 굉장히 좋은 친구다. 그래서 공부를 거의 안 하더라도 흡수되는 맞아. 그런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에 있어서는 조금의 노력으로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내신은 뭐 굉장히 많은 걸 외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많이 안 그러면은 한 거죠. 이거는 작업 기억이 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그 게으른 성향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이게 자신의 이상은 높으나 결과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얘가 원래 목표가 높거나 도피 상태면 사실 상담하기는 더 쉬워. 그거를 살려주면 되거든. 불꽃이 있으니까. 어려운 상태가 이 무의 상태입니다. 이거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 자, 그러면 이 친구 학업 역량에 대해서 아까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 모의고사 성적은 저 깜짝 놀랐어요. 딱 자료를 보고 이 당해 연도에 모의고사 등급표를 봤는데 네네네. 이 친구가 98점을 받았던 그 모의고사 등급 컷도 그렇게 막 엄청 높지 않아요. 그리고 막 90점 받았던 마지막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그 막 80점대가 막 등급 컷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을 훨씬 더 상회하는 거야. 그래. 예, 원점수만 보면요, 첫 번째 모의고사 98, 6월달이 96, 네. 9월달이 90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면 표준 점수를 봐야 돼요. 표준 점수를 보면 오히려 뒤로 갈수록 높아요. 예. 근데 어려운 시험에서도 잘 본다는 뜻이지. 역량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국어 기초 역량은 있다. 이게 첫 번째 진단인데 이제 좀 대부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높다고. 아 매우 뛰어납니다. 아니 근데 내신 왜 이러냐? 그러니까. 1학년 모의고사는요, 암기가 필요 없고요.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거나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나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1학년 모의고사는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암기력이 필요한 시험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점수가 떨어질 수 있거든. 내신 점수도 지필고사가 엄청 낮아요. 70점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학교 고등 내신은 문법이나 아니면 국어를 암기할 게 너무 많거든. 이해력은 뛰어나지만 암기력이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귀찮을 수도 있고 보통 머리 좋은 애들이 암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해로 대충 때우려고 하는데 모의고사는 그래도 이해로 때울 수 있지만 학교 내신은 토시 하나, 보조사 하나까지도 이제 함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암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마이너스가 있어서 자기도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빠르게 다른 길을 찾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도피잖아.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요. 저는 이 친구를 만난다면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부각시켜주고 싶은 생각. 수학도 지금 꽤 그렇죠. 잘해요. 수학도 원점수가 92점 막 이렇게 찍는 애 모의고사 때. 맞아. 친구들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어제 생각이 보내주신 들어요. 거에 보면 자존감이 낮고 본인에 대한 평가가 박한 아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정말 있구나. 동기부여가 되면 저희 이제 입시 전략이나 이런 거, 뭐 수시 정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떤 걸 권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내가 뭔가 시작해서 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얘기해주겠지만 이 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연대 최대가 실기가 아주 중요한 전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한 90% 정도만 유지해서 실기를 좀 준비해도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목표를 그렇게 준다면 이제 그럼 내신 포기하고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사실은 유니스트도 원하고 있는데, 이제 울산 지역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사나 사회 이런 건 낮지만, 수가 성적을 2학년 때, 3학년 때 뭔가 확연하게 그냥 1등급을 유지해서 탐구를 조금 해나가면 저는 유니스트까지 가능하다고 봐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뽀대 난다 하는 정도의 목표를 한 2-3개 정도 저는 정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 실수로 방송 시간을 못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네, 송민영 선생님께서 고생하십시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인형이라도 하나 놓고 객관적인 상황 노트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무조건 정시해야 되거든, 그냥. 그리고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란 말이야, 얘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괜히 학생부 붙잡고 있어봤자 사실은 스트레스나 자존감만 더 낮아질 거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무조건 정시 쪽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정시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멘탈과 의지력이 있는가. 이세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시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정시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핸드폰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핸드폰 문제가 있어. 네, 정시는 핸드폰에 핸드폰 달려있는 전문가. 거예요. 네. 만약에 손에 딱 들려있잖아요. 이거는 정시로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핸드폰을 계속 쓸 것 같으면 수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목표치를 조금 낮춰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고 핸드폰을 만약에 이 친구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솔루션을 정시로 가져가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네. 이 아이를 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있을까요? 이 친구는 현재로선 정시로도 못 갑니다. 현재로서 네.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네, 왜냐면 지금 보이는 건 1등급으로 쫙 이쁘게 112 찍혀 있지만 사실 2학년, 3학년이 갈수록 암기량이 더 늘어나고 내가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요소가 없으면 등급이 유지가 절대 안 돼요. 보통 1학년, 2학년 올 1등급을 받고 고3 육모평을 4등급 찍는 친구들도 전 서울에서 엄청 많이 보거든요. 11111 4, 육모를 4, 구모를 3, 수능 다시 4. 그럼 재수할 때 이 친구 다시 111로 다시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재수할 때 다시 1이 나오냐, 올라가냐 깨달은 거지. 공부에 대한 치열함과 암기에 대한 꼭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으면 재수할 때 그 1년 동안 암기량을 그동안 3년 동안 못했던 걸 보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제가 주고 싶은 솔루션은 네가 재수하면서 겪을 일을 지금 현 시점에서 미리 1년이라는 시간에 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치열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에 솔루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시든 정시든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암기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좀 공부 방법적인 처방도 이 친구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학생이 또 울산 지역이다가 보니까 수능 대비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도 약간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거는 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능 대비 방법이나 이런 것들. 지금 이 아이의 뭐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거 갖고 그럼 갈 수 있는 대학 입시 정보도 많이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예, 좀 자신감을 좀 줘서 내신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충분히 갈 수 있다. 지금 이미 2월이 다 끝나서 얘가 계속 누워있겠죠 지금도? 근데 얘는 누워있어도 돼. 보통 이런 애들은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가능성이 생기는 애거든 사실은. 되게 기대가 되긴 하네요. 딱 개선되었을 때 나오는 그 포텐셜. 제 목표치는 이 친구가 지금 일주일에 7일을 누워있는단 말이죠. 막 함부로 확장하지 마세요. 자, 입시왕 리처스의 목표치는 4일만. 너무 오래 누워 계셨기 때문에 함부로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또 다칠 수 있어요. 4일을 일어나서 어딘가에 뭐 하여튼 앉아 있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이제 수능 대비도 살살 일단 스타트를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엄태욱 선생님 좀 강의 같은 거 들으면 국어는 금방 따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못 따라갑니다.
잠깐만. 못 따라가요. 근데 이런 애들 나는 탐구 과목이 나중에 암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안 돼요. 이런 애들이 탐구가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이 친구가 최악의 루트를 타는 건 엄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가 이제 딜레마인데. 아니, 그건 엄태욱 선생님이 가르쳐서 해결해 하세요. 주시면 되는 거야. 어쨌든 뭐 이제 2학년 때 할 수 있는 좀 예. 것들을 얘기를 해서 특히 수능 대비 관련해서 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아이가 좀 제정신으로 하면서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것으로. 한 번에 없애긴 좀 어렵겠지 솔직히. 목표치가 확실해지면 없을 수 있는데 그치, 그걸 그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지. 스마트폰 제어는 저는 하루에 1시간 반 이내. 이건 그냥 한이쌤의 역량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제 목표입니다. 한이쌤의 역량. 예. 사실 이 친구 담당을 제가 하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 오. 상담을 바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어떤 내면 세계와 진짜로 체대를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그치, 약간의 그치. 이제 도피나 이런 걸로 체대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상황을 좀 파악해 보고 한번 바꾸어 볼 수 있도록 제가 뿜뿜 동기부여와 방법들을 알려 보도록 할 거고, 변화하는데 제가 한 2주 정도 관찰을 목표로 해봅시다. 2주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괜찮은 거고, 안 나오면 3만 원. 2주 단위로 걷습니까? 그럼 3만 원. 그럼 이게 저도 좀 떨리는 기획인데 이게 뭐 잘 될 수 있을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공부 잘하는 애니까 솔직히 조금만 집중시키면 됩니다. 살살살만 긁어주면 살살 이게 돼요. 시원해집니다. 결과 보고는 따로 한 번 더 모여서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미쳤어 첫 번째 시도 그 뭐 구호 같은 걸 만들어 볼까? 아 미쳤어, 돌아왔어, 성공했어. 오, 좋다. 돌아왔다. 미쳤다가 돌아와서 성공한 거지. 한번 그럼 한번 해보죠. 아 진짜 합니까? 네. 박자 잘 맞추시고, 네. 예. 나를 미치게 만든 잠깐만. 자 다시 나를 미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고민. 미쳤어. 돌아왔어. 성공했어. 출발하겠습니다. 네.